오늘의 주제는 정책지원관 제도 허와 실 그리고 올바른 운용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아래 첫 동네 공항동 방화 1동 2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운영하는 연장 서면의 친구 박성호 TV의 박성호입니다. 봄이 왔나 싶더니 어느새 여름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50만 강서 구민들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허와 실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잠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와 6월 광역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30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특히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실시한 첫 번째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법인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과 지방의 지방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그리고 지방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는 부활 30년 만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태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회는 총 1604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 중이며 법정 비율인 50% 중 4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로 그 범위를 좁히면 의원 정수 427명 대비 정책지원관 수는 191명으로 44.7%입니다. 전국 비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운영 형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 인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원회형과 사무처형, 혼합형의 세 가지 형태 또는 개별 의회 사정에 따른 자율 형태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형은 상임위원회 내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정책지원 활동을 제외한 기타 업무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무처형은 정책지원관을 사무기구 내 부서에 배치하거나 별도 팀을 신설해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혼합형은 앞 두 가지의 형태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형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회형은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과 위원회 위원의 자치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업무 독립적 성격에 보았을 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간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직급의 차이로 인해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감독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처형의 장점은
통일적인 체계 안에서 정책지원관의 복무관리가 용이하고 지휘, 명령체계를 단일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의 업무 특성상 이러한 장점은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의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이 의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일적 체계로부터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처 내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게 되면 기존 일반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스템 안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업무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각 의원마다 지원 능력, 즉 업무 역량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너무 급하게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또 전문 인력의 양성이 보다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서의 이들의 업무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앞서서 말씀드린 정책지원관의 독립적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책지원관의 법률적 신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지방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정책지원관이 정치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들의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신분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우리 지방의회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는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인정하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제도 운영의 묘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지원 인력 부족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뗐으니 이제는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라는 제도 운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의원, 의회 사무기구 모두가 고민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